부동산의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터치 따따붙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최근 우리 지역에 곳곳에서 도시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후된 마을을 개발하자는 목소리와 또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존하자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터치 따따붙다에서는 관련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지금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우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동기 호남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도시재생센터 안평환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도시개발과 또 도시재생, 어떤 관점 갖고 계신지 서로 입장을 들어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우선은요,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임동 방직공장 부지 개발 문제를 우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현장이자 그리고 광주의 산업화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보존과 개발, 그 갈림길에 선 북구 임동의 이야기를 저희 취재진이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우선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수탈의 현장이자 광주의 대표적 근대 산업문화유산인 전남 일신방직이 지난해 7월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됐다. 부동산 개발업체는 3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부지를 7천억 원 가까운 규모로 매입하면서 용도 변경을 통해 호텔, 주거,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것으로 밝혔다. 그런데 전남 일신방직 부지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물론 전문가들이 나서 전남 일신방직의 근대 산업유산으로서 가치를 내세우며 보존을 주장하고 있다. 호남 지역은 평야가 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쌀이랄지 소금이랄지 면화 같은 것들이 많이 생산된 것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면화를 중심으로 하는 면직 산업이 아주 필요했죠. 그때 가장 좋은 곳이 광주였고 그 부지가 오늘에 있는 일신 전남 방직인 것이죠. 우리가 일제껏 그러면은 수탈의 흔적으로도 이해하지만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런 사실의 공간들을, 물리적인 시설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고민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는가가 우리한테 큰 명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공간 입장에서 전남 일신 방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크죠. 우리 지역에 일제 강제 노역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으로 광주 시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전남 일신방직. 근대 역사의 산실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품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전남 일신방직 부지 관련 협상을 위한 합동 전담 조직을 꾸려 공장 건축물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시에서도 정할 수 있지만 건물의 역사성이라든지 사회문화적 가치, 그다음에 활용 가능한 지속성 가치, 그다음에 현장 경관적 가치, 그런 한 5가지 정도 이제 가치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9분으로 구성된 TF 소위와 전문가 자문위원 분들이 합동회의를 지금 3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합동회의를 개최해 나가면서 그 보존 범위라든지 대상, 이런 규모, 이런 것을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공장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임동 주민들. 광주시의 갑작스런 보존 계획에 당황스러울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공장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도심 슬럼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 가장 우려하는 게,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일금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성면이 들어있는 스레트 지붕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도 그 오래된 성면 스레트가 지금도 전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이게 우려하는 게,
예, 바람 불고 그런 날에는 창문을 열기가 참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시에서는 가끔 우리가 그런 걸 면을 넣고 좀 이렇게 좀 보완을 좀 해달라 하면은 측정하고 와서 성명 스로트 그게 환경 기준치에 미달되니까 뭐 괜찮다는 식이고. 현재도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지붕 성면가루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임동 주민들. 과거 광주시와 1심 방직과의 협상 실패로 2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근대 건축물 보존 문제로 개발 계획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이 마치 경제성하고 난개발만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일단 꼭 보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주민들도 충분히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보존의 가치가 있으면은 그거에 또 우리 수용을 또 마음도 돼 있지만은 너무 획일적으로 보존 쪽으로만 가게 되면은 지역 공동화가 심하니까 경제성과 공공성이 잘 조화를 이루게끔 광주 임동이 좀 사회적인 동네, 또 광주 시민이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동네, 좀 그런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지역의 마지막 남은 근대 산업유산인 전남 1심 방직. 임동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경제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안평환 대표님, 지금 네. 영상을 보니까 이 지금 임동 방직 공장 부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현대 산업유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수탈의 아픔도 배어 있지만 또 광주의 7, 80년대 어떤 산업화를 이끈 그야말로 이제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그런 어떤 애증의 공간인데 역사 문화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어떤 보물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930년도에 설립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공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라는 수탈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해방 이후에 정부가 관리를 해오다가 네. 민간에게 이게 불화를 했거든요. 네. 적산불화라는 거죠. 적국의 재산을 민간에게 이렇게 팔았다 하는 것이죠. 쌍값에 쌍값에 파는 거죠. 그렇게 민간이 이제 운영되어 오다가 일심방지 전남방지로 나눠서 운영이 되어 왔고 7, 80년대에는 광주의 어떤 산업적 그 상징의 공간으로서 그 당시에 여공들이 광주천 건너편의 발산마을에서 기거하면서 어떤 산업의 상징으로 기억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탈의 흔적과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 7, 80년대 여공들의 애환이 담긴 역사문화적 그 유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보물창고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보물이죠, 지금. 보물이죠, 보물. 네. 네, 보물입니다. 네. 야, 근데 지금 여기를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 지금 이제 광주 시민들께서 이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요, 김동규 회장님, 지금 이 임동 방직 공장 부지가 우선은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부동산 개발 포함해서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곳이 어떤 발전상을 그려 나갈지 궁금하거든요. 네. 전남방직 부지는 공장 이전 논의 자체가 평동산업단지 개발계획 단계인 1990년대에 이미 그 강주광역시와 전남방직, 일심방직 간의 평동산업단지로의 공장 이전과 함께 기존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협의가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남방직 부지는 16만 1,983제곱미터, 그리고 일심방직 부지는 14만 2,148제곱미터로 두 곳을 합치면 한 3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단지인데요. 이 부지가 지난해 7월 부동산 디벨로퍼에게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남방직 부지는 3,660억 1,400만 원, 바로 옆에 있는 일심방직 부지는 3,189억 8,600만 원으로서 거래 대금이 총 6,85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좌초될 경우에는
막대한 금융 비용과 함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당초 올해 4월로 소유권 이전 기간을 잡았다가 6월로 협의되면서 소유권 이전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지금 방직공장 부지가 민간 소유입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공공성, 이제 좀 더 뭐 쉽게 얘기하면 공공개발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된 것이 지금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인문, 또 역사, 사회, 문화적인 가치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자, 이 장소가 보유하고 있는 근대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좀 진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토지, 이 부지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게 조금 특수성이 있어요. 네. 이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현재 예. 법적으로. 근데 과거 일제시대 때의 상황을 보면 적산불화를 받았던 상황이었고 또 그때 약속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 네. 그때 당시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유지로만 볼 거냐 아니면 이 공공성을 담보하는 뭔가 내용이 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이 용도 자체가 공업 지역이죠. 네. 예, 부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업용지를 이후 지금 부동산 개발업자가 말하는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을 때는 네. 그 막대한 개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네. 공공적으로 이걸 환수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특성이 있고 세 번째 특성은 이게 이 도시재생 뉴딜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즉 네. 문재인 정부가 도시가 쇠퇴한 지역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을 만들었고 네. 그 특별법에 각 지역별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전략계획 구역 내에 네. 일심방직 전남방직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특별법 내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고 네. 근데 또 이게 엄청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30년대, 50년대 지어진 이런 부지이기 때문에 시설과 건축물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건축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산업 경제적으로도 그 당시 아주 어마어마한 그 산업적 경제적 그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재생뿐만 아니라 좀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게 이 부지가 갖고 있는 특수성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 어떤 것을 보존하고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어떤 백데이터도 없이 자료도 없이 어떤 것을 개발하고 어떤 것을 보존할 거냐 이럴 수가 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가 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가 이제 용역을 한 거죠. 이 시설과 건축물이 어느 정도 현황인지 파악을 했고 네. 그 이제 용역 결과가 종합보고서가 이 결과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앞으로 개발 또 보존에 대한 어떤 밑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실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일 수 있는데 이게 근현대 역사적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공공적 개발의 문제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공공적 개발로 한다면은 그 아이디어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근현대사적 역사적 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여기를 역사, 문화, 교육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죠. 산업 문화 박물관을 만들 수도 있죠. 컬처 뭐랄까 그런 팩토리도 만들 수 있고 네. 문화 산업 공간으로서 만들 수 있고 복합 개발 시설로서 할 수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아이디어는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문제는 시민들과 함께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모은다면 정말 광주에서 전국적으로 내놓으라 한 핫플레이스로 만들 수 있고 그게 지역 경제를 새롭게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자리 창출까지도 네. 연결될 수 있는 정말 보물창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강조하신 부분이 뭐 교육의 공간, 또 문화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어떤 복합 문화 컴플렉스로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곳이 상업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면서 일련의 이런 사업 내용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항상 그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두 개의 프레임이 존재가 합니다. 네. 공익과 사익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그 경제성과 수익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생은 좋은 것이고 또 개발은 나쁜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시대가 변모하면서 그 재개발 자체도 뭐 전면 철거 재개발이 있고 네. 또 수복 재개발이 있고 또 보존 재개발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한 3, 40년이 넘어가지고 건축물은 노후되고 또 기능이 변해서 퇴색했을 때 사는 사람도 달라지고 또 건축 기술도 발전했는데 도시 재생 측면에서 재생을 해서 다시 쓰고 싶어도 새롭게 짓는 것보다 네.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이제 도시 재생 같은 경우는 공공이 좀 많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자금도 여의치 않고 또 자금이 집행돼도 경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또 의사결정도 또 느려질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임동 같은 경우에는 근대 문화유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존의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사회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네. 일정 부분은 그 라키비움 형태, 즉 말하면 그 도서관과 그다음에 기록관과 네. 박물관 이런 것들을 같이 합성을 해가지고 복합 공간으로 존치를 시키면서 또 민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자금에 대한 어떤 그 수익성 부분도 보존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의 지금 이제 핵심은 그 주거용 아파트를 지금 건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거죠,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게 이제 공업 지역에서 상업시설 변모가 되면서 네. 그 속에는 이제 다양한 것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오피스텔, 업무시설, 그다음에 주거시설 아, 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공기업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쌍촌동 호남대 같은 경우는 한 토지가 상승분의 한 20% 정도를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임동 같은 경우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네. 광주 도시계획법상에서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한 40%에서 60%까지 아, 네.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협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원이 존재하고 그 속에 이제 아까 말한 라키비움 형태의 어떤 그 여러 공간들이 존재하면서 문화도 존속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랜드마크적인 개발도 하면서 그래서 수익성과 경제성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아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뭐 좀 앞서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광주가 지금 새롭게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신산업 경제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면 세 군데가 상당히 핫플레이스예요. 아시다시피 국문공항이 하나 있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일신방지 전남방지이죠. 네. 세 번째는 광주역 주변 개발을 통한 도시행 뉴딜과 연계된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신방직, 전남방직 문제도 이 세 가지 큰 축으로 봤을 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지금 보물이자 자산이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사업성도 가지면서도 공공성을 가지고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근현대적 역사 건축학적인 측면에서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고 있는 장소성과 역사성 이걸 잘 활용한 뭐 이게 재생과도 연계될 수 있겠죠. 네.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시 경쟁력을 광주도 이제 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거 시설만 가지고는 도시 경쟁력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시설, 상업 시설 등 이러한 뭐랄까 미래 첨단 AI와 연계된 거랄지 AI 광주와 같은 그런 내용들도 이게 담아져서 도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챔피언스 필드가 옆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광주 바로 천변이 근거리에 있고 있습니다. 또 네. 뭐 광주역 복합 개발이 있죠. 또 옆에 뉴스퀘어 백화점이 있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의 자원과 잘 연계를 한다면 상당히 쾌적하면서도 뭐랄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네. 방식으로도
또 재생을 하면서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봅니다. 그게 네.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공간 조성 외에도 그 우리가 이제 사익적인 어떤 경제 주체가 어떤 그 집객 기능을 수행하는 네. 그런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그 상업시설을 통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든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수익 시설을 통해서 지역의 세수 증대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또 업무가 관련된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즈니스 시설 같은 것, 그런 걸 통해서 또 이제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이런 부분들도 공공성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어떤 사업성 자체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어떤 사업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또 천문학적 금융을 담당하면서 사업이 표류가 돼버리면 결국에는 공공도 손실이고 또 사회도 손실이고 우리 지역 경제 전체가 손실이라는 개념이 접근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우리 그 공공과 그 민간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전 협상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이제 회장님께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광주가 도시 개발하는데 재원도 확보할 수 있고 또 비즈니스 인프라도 확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건 역시 공공에 대한 기여다. 이제 그렇게 좀 강조를 하신 것 같고, 저희 대표님께서는 이곳이 사회 인문 뭐 또 역사 이런 가치가 워낙에 그 크고 또 뭐 지리적인 범위도 방대하다 보니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그런 기능을 충실히 이 사업에 넣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공공이라는 게 조금 너무 지나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잘못하면 이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게 있었죠. 우리 그 가든 파이브라든가 그다음에 청년몰이라든가 안심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공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재라는 것이 꼭 그 어떤 경제적인 그 효율성만을 따지고 우리가 또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또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계속 물먹는 하마로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어떤 재원을 지금 사업 개발 이익에서 좀 그 충당을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는데, 그 주민들이 지금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시다고 해요. 관련해서 조금 진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설립된 지 50년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재는 가동이 중단돼 버려 가지고 북구 임동 전담방지 공장 일대 그 대규모 그 슬레이트 지붕, 이게 바로 이제 1급 발암 물질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 주민들이 그 정말 불안해하고 있고, 네. 또 인근 주민들까지 이게 피해가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여기 일심방직은 이제 평동공장으로 완전히 이전이 됐는데 전남방직은 아직 이전 중에 있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밤이 되면 아주 슬럼화가 돼서 네. 범죄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그 방치하다 보니까 어떤 그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악취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네.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른 민원들을 이제 북구청에 제기를 했는데요. 네. 그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일심방직 같은 경우는 고형화를 좀 시켰어요. 위에 페인트를 좀 칠해가지고 네. 고형화를 치다 보니까 좀 예방을 시켜놨는데, 그 다른 부분들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결국에는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사업을 원하는 대로 좀 빨리 추진해주면 하는 그런, 반드시 무산되지 말고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속에 있습니다. 저도 뭐 지난번에 이제 시민권익위원회에 뭐 민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가서 주민들과 함께 네.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주민들이 대단히 뭐 초반에는 격양대에 있어서 시민단체, 이제 저는 시민단체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 시민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이 일심방지 전남방지를 모두 다 보존해야 된다. 절대 아무것도 손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네. 초반에 다소 오해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서로 무릎을 맞대고
진솔한 대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런 게 아니었다. 서로 오해가 풀렸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역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최고 전문가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지만 이게 이제 개발할 것은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들도 주민들은 분명히 또 가지고 있고 특히 그 1930년도에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가 필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순에서 석탄이 오기 위해서 철도가 만들어졌고 화력발전소나 또는 뭐 화력발전소 돌리다 보니까 이게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저수조랄지 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30년대 그런 시설과 건축물은 보존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합의를 하고 있고요. 뭐 또 뭐 오래된 고목나무랄지 이런 것들 뭐 당연히 보존돼야 되는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지금 이 조사와 용역 결과가 최종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이 보존할 것은 뭐고 또 이렇게 이 활용할 것은 뭐고 개발할 건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데이터의 근거에서 이야기 나오다 보면 뭔가 그 뭐 밑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이게 이제 그 쌍촌동 호남대 캠퍼스 개발처럼 이제 같은 방식이다 보니까 사전 협상 제도로 두고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이 단계별 계획이 있어요. 먼저 1단계로는 이제 협상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협상 대상으로 선정이 됐으면 그때부터 이제 본 협상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단계로는 이제 협상이 완료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도시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네. 지금 아직 1심 방직 부지, 전남 방직 부지 같은 경우는 1단계에 불과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좀 보충한다면 이제 지금 사전 협상 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게 쌍촌동에 있는 호남대 캠퍼스가 그걸 도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문제는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 이익은 공공성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강조하실 것 같고 개발자 입장에서 보자면 어쨌든 사업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남겨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개발자가 공업용지에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네. 어쨌든 간 개발 이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 개발 이익을 그러면 공공성을 담보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사전협상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여기에서 사전협상 제도가 자칫 잘못해서 개발업자들에게 이걸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통로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가 대단히 이 일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또 중심을 잡아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다. 네. 그런 사례가 이제 전북에서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방직 공장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방직 공장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하철 2호선 공론화 과정을 거치듯이 네. 네. 그래서 시민 참여단 12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네.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마련한 그 안을 전문가들이 세 가지 안을 만들었어요. 네. 그 120명 시민 참여단들이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 끝에 네. 그 안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걸 안을 결정한 것을 전주시장한테 공고를 했고 네. 전주시장은 그걸 개발업자에게 시의 의견이다. 네. 이렇게 제출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도시계획 자체도 그동안에 전문가들 중심 또 행정 중심으로 했던 그런 방식에서 이제 주민들을 좀 합의하에 진행하는 도시계획도 이제는 좀 선진화된 문화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 주민들과 시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네. 이게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이게 보존과 개발의 두 쌍두마차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광주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90년대 중반에 이렇게 추진이 되다가 좌초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임동에 지금 방직공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좀 더 속도감 있는 개발을 원하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참 이래저래 쉬운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으리라 봅니다만은 우선 이게 궁금해요.
광주시 입장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지금 사전협상 제도, 그것과 또 추가로 좀 더 보완돼야 될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씀 주시죠. 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공기여에 대해서 네. 한 40%에서 60% 정도 도시계획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사실 이제 공공기여 부분이 그 사업지 내에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네. 민간이 공공기여를 해주면 그 주변에 지금 광주시에 생각하는 뭐 운천공원이라든가 다른 주변에 뭐 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또 투여되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섭 시장님이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듣다시피 이제 그 기존의 역사 문화 공간에 대해서 좀 보존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그게 있었고요. 광주시의 확고한 입장인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가 이제 사업 추진 방향을 좀 설정을 했는데요. 그 문헌 및 고증 자료를 통해서 어떤 그 건축물의 현황 조사라든가 또 네. 문화재 전문위원 한 두 분 정도 이촉을 해가지고 이제 자문회의를 거치고 또 그 이걸 통해서 또 시민 단체라든가 또 사업 주체하고 또 얘기를 해 나가고 수기 과정을 예, 그런 형태를 좀 취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역사 문화 공간으로서의 일부 부분은 아까 말한 사업 주체가 말하는 락키비움 형태가 되든 네.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부분들이 되든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무리한 요구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전남방직 내에 있는 아까 그 사장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근대 건축물 중에서 화력발전소라든가 네. 그다음 일제 수탈의 어떤 것, 네, 네. 그다음에 수중기, 증기조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가능한데 또 나머지는 또 역사 기록물도 보존할 수 있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장 라인이라든가 네. 또 뭐 그 슬레이트 성면 지붕이 막 이렇게 산재해 있는 그 구조물이요? 낡고 오래된 그런 공장 그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직포 공장, 생산 매팀, 매과 뭐 이런 것들 좀 보존해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들은 결국은 사업이 전전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거르고 정말 진정 필요한 거. 그다음에 현재의 어떤 우리 공간 자산에 대해서 미래의 어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자꾸 이렇게 같이 수기를 거치면 좋겠다는. 자, 그러면 이제 두 분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북동을 포함해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도시 재개발, 도시 재생, 이제 큰 틀에서는 도시 건축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물론 그 낙후되고 불량한 주택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돼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방식은 전면 철거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파괴되고 또 이 뭐랄까요, 사회적 약자들을 내쫓아버리는 방식으로 돼 있고, 이제 새롭게 아파트를 짓고 재입주율 자체가 15%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에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전세금도 갈 수 없는 조건이 돼버렸어요.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더 열악한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다른 시골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열악한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또 다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다시 쫓겨나는 신세가 문제는 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게 광주가 아파트가 70%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아파트가 소위 어마어마하게 짓다 보니까 빈집이 막 발생하잖아요. 네. 빈집 100만 채 이상이 되고 있는데 100만 채 이상 빈집이 늘어난 만큼 아파트가 늘어난 거고, 또 주거 형태가 일반 주택에서 그 소위 말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방식으로 주거 형태가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7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 없어진 만큼 결국은 공동주택이 그걸 대신한 것이죠. 이렇게 획일적으로 획일화된 도시를 계속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 지금에 있는 자원을 잘 역사성과 장소성을 잘 살려서 좀 커뮤니티도 살리고 사회적 약자도 내쫓지 않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소위 부유층까지도 함께 포용하는 포용적 측면에서 도시재생으로 가서 이게 주거복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 방식을 이제는 좀 도시 이 패러다임,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꿔갈 시기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제가 조금 추가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고 네. 싶은데 네. 이제 오늘 저희 주제 이슈가 되었던 임동이라든지 또 북동이라든지 지금 북구의 지금 재개발 사업의 지금 양상을 보면 너무 지금 그 회색 빌딩 숲, 그러니까 아파트 숲을 만드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 네. 물론 이 지금 제 말씀이 좀 이제 부정적으로 들리는 경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광주 동구 예를 한번 보자면 동구가 아주 과거에 인구도 10만이 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고 뭐 주거 형태도 낡고 오래된 것이 많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동구가 많이 아파트 재개발에 의해서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지면서 인구 유입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말했던 커뮤니티가 파괴되고 예를 들면 그 사회 약자들이 내쫓겨났던 이런 사례들은 어느 지역이나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한 가운데 가야 되고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재개발 지역이 북구예요. 네. 예, 이제 소위 말해서 다 5개 자치구 가운데 이제 동구까지 다 개발이 끝나가게 가고 마지막 남은 곳이 북구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자본이 결국은 북구로 다시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5개구 중에 4개구가 겪었던 오류를 북구도 똑같이 해라. 이건 아니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좀 멈출 때가 됐다. 이제 멈추고 뭐가 문제였고 뭐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멈춰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지 이걸 가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해보자 이건 아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일신방지 잔난방지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주택조합을 통한 소위 재개발 방식 문제도 이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타산지석을 삼아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제 공공이 이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만약 공공이 직접적인 이 일을 나서지 못한다면 민간이 하는 일 자체를 정확하니 관리감독이라도 행정적 관리감독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회장님께 또 의견 여쭙고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북동 개발 포함해서 네. 광주시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 재개발, 도시 재생, 도시 건축이 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죠. 지금 시에서 이제 공공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민간 투자가 유치가 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사전 협상 단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큰 원칙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서구에서 대부분의 어떤 도시 재생도 그렇고 도시 재개발도 그렇고 성공한 사례는 담당 공무원이 정말 그 책임감을 갖고 소신을 갖고 갔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고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 장치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저희 그 시청자분들 또 지역민들께 짧게 마무리 발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하시렵니까? 뭐 저는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이 도시가 생명체인데 생명체를 놔두고 서로 이렇게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재생의 관점이든 개발의 관점이든 보존의 관점이든 어떤 점이든 간에 뭐랄까요 보존과 개발의 그 중간의 합집합이 재생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존적 개발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그걸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됐을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오픈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공간 만들기이고
공간의 집적체는 도시이고 도시 있는 곳 시민의 모든 활동을 담아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공간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이 도시 재생 또한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이 결합된 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시 공간 자산의 활용과 개발은 시대의 화두이고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규제 일본도의 정책이나 과도한 이익 집단 간의 이해 충돌은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서 도시 경쟁력을 해치고 결국 피해는 그 지역이 속한 선량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작년 광주시는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통해서 역사와 자연을 존중하고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광주 정신을 도시 건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 선언에 담긴 의미를 모두가 숙고하고 광주 정신이 제대로 반영된 도시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갈등과 비판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대안과 절충안을 도출해서 더 늦지 않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사터치 따답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